오프컬리가 성수에서 할 때 뭐 항상 이제 주제를 정하잖아요. 뭐 치즈. 저희가 치즈를 먹으러 갔는데 정말 온갖 고급 치즈와 함께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 놀랍게도 거기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접시만 싹싹 비웠다. 심지어 저희 한 접시 더 받아서 먹었잖아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강기목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쉬는 날 멍 때릴 때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옆에 강기목 기자님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뭐죠? 이번에 컬리 반기 보고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상반기 실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컬리가 상반기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리의 2023년 상반기 실적과 컬리가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씬에서 강기목 기자 하면 컬리 전문 기자다. 이런 평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분석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리 상반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컬리 그 반기 보고서가 올라온 지도 조금 되긴 했는데요. 맞아요. 지난 8월 25일자로 보고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도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좀 크게 모인 부분은 컬리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을까와 그리고 컬리가 이번에는 적자를 과연 얼마나 줄였을까였을 겁니다. 그래서 컬리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지금까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세를 보여줬죠. 하지만 누적 적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컬리는 상장을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고 맞아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상장에 재도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시장에 계속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올해 컬리가 그 적자를 크게 개선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투자 유치 조건 때문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컬리는 지난 5월에 대규모로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 투자사인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P랑 아스펙스 캐피탈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 전환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해서 1,20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앵커P가 1,000억 원 정도, 아스펙스 캐피탈이 200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컬리의 상내 현금 소비량을 감안을 하면은 투자 논의가 오고 갈 당시에 컬리의 남은 런웨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2022년 공시에 따르면 당시 컬리의 현금 보유량은 약 1,956억 원이었는데요. 세간의 우려보다는 많이 보유하고 있네? 예, 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런웨이를 보장할 만한 그런 규모는 또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컬리가 지금 한 해 소진하는 현금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당시 런웨이가 한 1년 좀 더 넘게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컬리는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수여를 하려고 했는데 상장을 연기하게 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도 수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자금 조달 계획이 바뀌면서 추가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앵커P는 2021년 말에 프리 IPO 라운드로 컬리에 2,5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적이 있는 투자사인데요. 당시 컬리 기업 가치를 4조 원까지 올려놨었던 기억납니다.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렇게 앵커P는 컬리에 이제 크게 베팅을 한 투자사고, 그래서 앵커P가 컬리가 상장을 재추진하기 전까지 좀 급한 불을 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앵커P랑 아스펙스 캐피탈은 컬리의 급한 자금을 수혈해주게 되는데요. 당연히 앵커P와 아스펙스 캐피탈도 그 대신에 이제 본인들에게 투자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었을 거예요. 좋습니다. 저라도 사실 뭐 했어도 제가 투자사였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당시에 투자 유치 조건이 정확히 뭐였죠? 네, 앵커P랑 아스펙스 캐피탈은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리픽싱 조항이라는 거를 달았어요. 그래서 리픽싱 조건이란 주가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식의 전환 가격이나 인수 가격을 함께 낮춰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앵커피랑 아스펙스 캐피탈이 건 리피싱 조항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좋습니다. 컬리가 올해 안으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전환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전환 비율이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주식의 원래 전환 비율은 1대1이었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전환 비율이 1대 1.8462343으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앵커피랑 아스펙스 캐피탈이 컬리 주식을 같은 값에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싼 값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또 기업 가치 측면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컬리가 2조 7천억 원 선에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리픽싱 조항이 발동하고 전환 비율이 조정될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대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앵커피의 지분율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앵커피가 현재 컬리 지분을 약 7.56%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앵커피가 컬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환 비율 보니까 거의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는 거의 막 지금 뭐 7.56%라고 하면 거의 뭐 10%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미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아직은 현실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예측이니까요. 그러면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적자는 꽤 많이 줄었어요. 대단합니다. 네, 컬리의 2023년 상반기 영업 손실은 778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9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이제 컬리가 확실히 좀 수익성 개선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줄이면서 매출을 방어하는 게 사실 진짜 쉬운 과제는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면 1% 줄었으니까 굉장히 선방한 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전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과 쿠팡, 뭐 네이버 이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어쨌든 매출이 역성장했다는 게 조금 뼈아플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잘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컬리가 적자를 꽤나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판매 관리비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 관리비가 251억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특히 광고 선전비 지출이 약 43% 감소했어요. 그리고 운반비랑 포장비, 지급 수수료도 전년 대비 적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컬리 측에도 한번 직접 적자를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뭐 쿠폰 발행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컬리가. 그쵸. 그런 프로모션 비용을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컬리 퍼플박스 아시죠? 네, 그 알죠. 재사용할 수 있는 네. 친환경 포장재 이런 퍼플박스를 활용을 잘해서 포장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컬리페이라는 자체 간편 결제 압니다. 서비스를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컬리페이를 출시하면서 지급 수수료 규모도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매출 원가율은 7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적자 계산에서 꽤 성과를 많이 낸 거예요. 사실 진짜 대단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을 하기에는 여전히 영업손실 778억 원이 만만치 않은 규모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상반기 기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반기 기준 재무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는 우선 현금 보유량부터 볼게요. 현금 보유량은 2천억 원가량 남아있어요. 상반기 중에 물류센터도 오픈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현금을 소진을 했을 텐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5월에 1,200억 원의 자금을 수여를 했죠. 그래서 2천억 원의 현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손금 규모를 한번 보면요. 결손금 규모가 2조 1,500억 원으로 2조 원을 훨씬 훌쩍 넘어요. 상당하네요. 네. 네, 그래서 결손금 규모가 큰 것은 물론 컬리의 누적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투자금 유치를 위한 전환주 발행의 회계 처리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는 네네. 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비상장사는 보통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투자금을 수급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수급한 투자금은 통상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라는 항목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금 상환 및 보통주 전환에 예상되는 비용을 회계처리상으로는 비용으로 잡게 돼요. 그쵸. 그래서 2023년 5월에 앵커피 아스펙스 캐피탈도 전환주 발행을 통해서 1,200억 네.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계 처리가 결손금 증가에 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결손금 규모가 정말 2조를 훌쩍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크긴 하지만 좀 회계 처리에 의한 것이 있어서 사실 그것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결손금 규모는 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컬리가 2023년 내에 흑자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시간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매출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상반기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잖아요. 그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좀 촉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컬리가 진짜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어쨌든 크게 유의미한 맞습니다. 지표 개선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컬리가 선보인 새로운 서비스나 그 외 좀 굵직굵직한 사업상 변화 같은 거를 좀 대략적으로 추려봤는데요. 대략적으로만 추려봐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판 스퍼트 개념으로 꺼낼 수 있는 펜은 이것저것 좀 다 꺼내서 테스트해보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컬리가 쭉 준비해왔던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론칭한 경우가 많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2023년이 컬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해인가라는 것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컬리가 지금 패를 다 꺼냈는데 그거를 좀 출시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부분의 서비스가 아직 선보인 지 반기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걸 우선 감안을 해야 되고요. 감안해주세요. 네. 그리고 컬리가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일단 컬리가 내놓은 첫 번째 펜은 신규 물류센터 오픈 및 샛별 배송 권역 확대입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컬리 관련 기사에도 컬리가 내놓은 중요한 펜 중 하나로 그 뷰티 컬리와 함께 신규 물류센터 오픈을 통한 샛별 배송 권역 확대를 맞아요.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컬리가 올해 4월에는 창원 물류센터, 7월에는 평택 물류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이제 송파 물류센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물류센터 두 곳을 새로 오픈을 하면서 컬리는 충청권, 영남 지역 일부를 포함해서 샛별 배송 권역을 크게 확대하게 됐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렇게 배달 권역을 넓힌 거잖아요. 컬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컬리는 일단 인구수가 많고 온라인 장보기 수요도 좀 높고 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샛별 배송 권역을 확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랑 매출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새로 오픈한 이 물류센터들은 기존의 송파 물류센터보다 발전된 최신식 물류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처리 면에서도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물류센터 신설에 따른 효과는 한 3, 4분기쯤부터 이번 하반기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컬리는 아시다시피 직매입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폐기량을 최소화하려면 새로 확대된 권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거래량에 맞춰서 상품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수요 예측이 샛별 배송 권역 확대 효과의 극대화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다음 컬리 두 번째 펜은 뭘까요? 출시 순서대로 짚어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올해 4월인데 올해 4월에 컬리가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인 컬리페이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컬리 특화 신용카드인 컬리 카드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커머스가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맞아요. 한데 기억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네. 그래서 우선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를 마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굉장히 간편한 사용성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확장할 때도 훨씬 그게 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편결제 피지사를 통해서 카드 정보를 등록을 해놓으면 고객에게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생수라던가 정기적으로 사는 생필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는 생필품을 구독하듯이 정기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불 충전 기능 이런 것도 이제 넣는데 훨씬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 고객들이 락인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라든가 타 간편 결제 서비스 운용사에 지급을 해야 했던 그 수수료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연동해서 결제를 하면 컬리는 간편 결제 서비스 운용사랑 신용카드사에 양쪽으로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게 돼요. 근데 이제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운용사엔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수수료 그쵸.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반기보고서 지급 수수료 항목을 보니까 실제로 절감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컬리는 그 수치적으로 한번 보자면 컬리는 컬리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가 출시 50여일 만에 10만 명 넘었고 컬리카드 발급은 3만 건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넘어섰을 것 같아요. 컬리카드 발급하셨나요? 아니요, 발급 안 했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TMI지만 컬리에서 정말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컬리 멤버십을 가입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 한 게 마이컬리팜이라는 게임 출시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컬리팜은 그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8월 1일에 론칭을 했고요. 이제 마이컬리팜이 농작물 게임인데 양파, 토마토, 아보카도 이런 디지털 작물을 다 키우면 실제 작물을 이제 배송해주는 그렇죠. 게임이죠. 그래서 저번 방송에선 저희가 올웨이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웨이즈가 같은 방식의 농작물 게임인 올팜의 인기에 힘입어서 굉장히 높은 트래픽과 리텐션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공구마켓, 팔도감, 그리, 오늘의 집 또 비슷한 형태의 보상형 미니게임을 내놓으면서 이커머스 업체가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하는 사례가 진짜 말 그대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컬리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런 미니게임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 고객들의 체류 시간과 방문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죠. 근데 뭐 패턴이 워낙 이제 소비 패턴이 워낙 다양하니까 데이터화하기는 쉽지 않긴 한데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구매 전환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요. 근데 마이컬리팜이 정말로 약간 컬리한테 이런 마케팅적인 약간 효과를 가져올까요? 왜냐면 전 제 케이스를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다 키우셨어요, 근데? 저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울토마토를 얻으려면 360개인가를 해야 돼요. 360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올팜보단 빨라요. 올팜 한 몇 달 걸려요. 네. 아무튼 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보상형 미니게임을 통한 마케팅이 컬리한테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의 게임을 도입을 했더라도 이커머스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충동 구매가 가능한 저관여 상품들을 주로 취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올팜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우연히 싼 물건을 발견하고 이거 싸네? 나 필요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컬리는 반면에 프리미엄 상품군을 그쵸.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정말 뭐 필요할 때 주로 장 보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컬리 같은 성격의 몰에서는 높아진 트래픽이 바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커머스 전문가분도 이런 보상형 미니게임을 위해 전략이 막히는 곳들은 구매 상황이 뚜렷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컬리가 어쨌든 실적 개선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컬리가 마이컬리팜을 뭐 각 잡고 내놓은 것까진 아닌 것 같고 적당한 리소스를 들여서 한번 테스트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수치도 그냥 한번 보자면 컬리 측이 밝힌 수치상으로는 게임 론칭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마이컬리팜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마이컬리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컬리의 방문 횟수가 이용 첫날과 비교해서 9일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 잘 해주셨는데 또 컬리한테 어떤 사업상의 모멘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또 있었는데 8월 1일에는 구독형 유료 멤버십 컬리 멤버스도 출시를 했어요. 구독료는 월 1,900원이고요. 네, 1,900원이고요. 네. 컬리 멤버스 주요 혜택을 한번 살펴보면 매월 2,000원 적립금 지급, 최대 24,000원 할인 쿠폰 팩 제공, 월 이용 결제 금액 구간별로 최대 7% 적립률, 커피빈과 CU 할인 이런 제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쿠팡을 비롯해서 뭐 신세계 이런 대형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의 유료 멤버십 경쟁이 한창 뜨거웠어요. 근데 이런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중에서 컬리 멤버스가 월 1,9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구독료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1,000원대니까 1,000원대 구독료로 신규 가입자를 위한 허들을 크게 낮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멤버십 이용료 자체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신규 고객을 유입한다던가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던가 구매 횟수를 증가한다던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다라고 컬리 측이 밝히기도 했고요. 뭐 제휴 혜택과 멤버스 전용 상품도 앞으로 점점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컬리 멤버스의 주요 혜택은 보시면 쿠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혜택 퍼주기 기조라기보다는 공원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된 멤버십 모델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뭐 월 3, 4회 정도 띄엄띄엄 사용하던 고객들을 월 15만 원 정도 정기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데 좀 집중한 그런 데 좀 효과적인 모델이 아닐까 하고요. 뭐 쿠팡 로켓아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혜택 퍼주기 기조였던 것과는 그렇죠. 이제 조금 다른 전략을 택한 셈이죠. 아 근데 저는 이 컬리 멤버십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전에도 컬리 멤버십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가입을 하면은 매달 돈을 내면서 한 몇천 원 내면서 15,000원 이상만 사면은 무료 배송이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잘 활용하다가 이제 요 멤버십까지 했거든요. 그 사실상 중복인데 더 혜택이 나아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컬리 러버스일 거예요, 아마. 이게 컬리 러버스랑 컬리 그 멤버스랑 둘 중에 하나 뭐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그 다른 기사 중에 적립률로 따지면은 오히려 적어진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컬리츠에 그것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라 하시던 거예요? 근데 적립률만 따지면은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적립률 혜택에 이제 적립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제휴 혜택이라던가 뭐 쿠폰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따지면은 이게 더 혜택이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네, 물론 컬리는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저는 이제 굉장히 컬리에서 조금씩 자주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쿠폰 같은 것도 할인도 뭐 3만 원 이상 사야지 되고 근데 저는 3만 원까지 안 사거든요. 왜냐면 3만 원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15,000원 이상만 사면 다음날 배달이 되는데 굳이 냉장고에 쟁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15,000원 넘겨서 하고 이렇게 이런 패턴이 제일 굳어져 있고 사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솔직히 별다른 이쪽에 느끼지 못했다. 저는 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근데 소비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서 약간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막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15,000원 이상만 사면은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굳이 미리 사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방송 보시는 관계자분께서는 이런 작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컬리가 내놓은 게 데이터 파트너 서비스? 요게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내용인데 그 데이터 파트너 서비스라는 게 이제 8월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컬리 데이터 파트너 서비스는 컬리에 입점한 파트너사에게 재고 정보, 판매 지표, 고객 주문 데이터 등 영업이나 뭐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하는 모델이에요. 아직은 베타 서비스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컬리 데이터 파트너 서비스는 정보 제공 범위에 따라서 베이직이랑 프리미엄으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베이직은 월 300만 원, 프리미엄은 월 900만 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리가 B2B 향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비스의 가격이 파트너사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컬리는 이 데이터 파트너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컬리가 좀 논란이 생긴 그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컬리는 오픈 마켓이 아니라 직매입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매입 시스템인 경우에는 재고 책임을 매입한 업체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매입 상품에 대해서는 재고 정보, 주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거는 맞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컬리의 입장인데 파트너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드리려는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파트너 서비스를 통해서 당장 수익을 내기보단 상생과 협업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여부는 파트너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고 이용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뭐래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커머스 전문가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커머스 업체가 보통 B2B 수익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빨리 떠올릴 수 있는 모델이 아무래도 셀러향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들은 고객 주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마케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출연한 타겟 고객들한테 뭐 마케팅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푸시 알림 같은 거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고객 데이터를 근데 안다고 해도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알아도 이런 액션 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러면 데이터를 제공받는 의미가 퇴색이 되고 데이터 서비스를 사실 구독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컬리가 이 데이터 파트너 서비스와 연계한 파트너사 대상의 마케팅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연동해서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컬리가 나중에 이 데이터 파트너 서비스를 반드시 구독을 해야지만 이런 뭐 프로모션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이제 조금 파트너사들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상 변화나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워낙 많은 활동들을 해서 정말 바쁘게 달렸네요. 컬리가. 네. 그래서 컬리가 작년에 뷰티 컬리를 야심차게 론칭을 했던 만큼 계속 뷰티 컬리에도 물론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치를 보자면 뷰티 컬리는 현재까지 누적 구매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고 월 주문 건수 40에서 50만 건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뷰티컬리 매출 비중이나 총거래액 같은 것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컬리가 또 크게 한 활동으로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컬리 푸드 페스타를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나흘간에 2만여 명이 페스타에 방문을 해서 소비자들한테는 꽤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마케팅 효과나 구매 전환 효과가 있었는지는 또 자세히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소비자들은 가면은 막 사은품도 많이 주고 온라인에서 보던 물건들을 실제로 맛볼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컬리는 그 성수에도 오프컬리라는 예, 저희가 갔었잖아요.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저희 진짜 많이 먹고 너무 맛있었고 진짜. 그래서 오프컬리라는 공간을 통해서 오프라인 체험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푸드 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접근성 좋게 오프라인 체험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맞아요. 저희 오프컬리 갔었을 때 진짜 저희가 그 오프컬리가 성수에서 할 때 뭐 항상 이제 주제를 정하잖아요. 뭐 치즈. 저희가 치즈를 먹으러 갔는데 정말
온갖 고급 치즈와 함께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 놀랍게도 거기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접시만 싹싹 비웠다. 심지어 저희 한 접시 더 받아서 먹었잖아요. 먹성이 좋았던 저희의 모습.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컬리가 정말 좀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지점을 정말 잘 안다. 이런 생각은 저도 했었어요. 왜냐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커머스 서비스가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컬리의 되게 유일무이한 점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기획도 너무 잘하고 그냥 심심할 때 컬리 앱 이렇게 보기 구경만 해도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재밌거든요. 오, 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컬리는 진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올해 안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짜 숨가쁘게 달리고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꺼낼 수 있는 펜은 다 꺼내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명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컬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올해도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지금 더현대서울에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얘기하지 마. 네. 그래서 지금 네. 컬리가 상반기에 론칭한 서비스들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올해 남은 2개월보다는 솔직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컬리한테 시간이 좀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투자 유치 조건 때문에 컬리는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을 좀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과제는 사실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얘기했듯이 컬리는 소비자들에게 가슴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그런 만족감과 가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뭐 시장의 우려를 씻을 만한 또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컬리의 하반기 실적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면서 컬리 전문 기자인 강기복 기자님이 출연을 해주시겠죠. 네, 제가 뭐 중간에 쓴소리도 했습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컬리를 좋아하고 서비스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의 이런 분투에 정말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오늘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강기복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업계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아스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